저희 고발뉴스를 그동안 너무나 많은 분들 응원해 주셔가지고, 덕분에, 고발뉴스 기자의 이름으로 청와대 출입을 하면서 취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레기라고 돌을 던지면서 언론 비평을 해왔습니다만, 저는 사실 기자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초에 그들이 초심으로 시작했던 바로 알 권리와 국민에 대한 사랑에 따뜻한 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그들에게 스스로 모범이 되고 현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작은 변화,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현장 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고발뉴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역형 실형 선고됐던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2심서 집행유예. 대거 집행유예를 주고 있어요. 풀어주고 있답니다. 서부지법 난동이라는 게 어떤 의미의 사건이에요? 헌법 파괴 행동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집행유예로 풀어준다? 그거 1차적으로 피해를 봤던 게 자기들 아니에요? 본인들이죠. 본인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불도 지르려고 하고 그런 거 다 봤잖아요, 우리가. 테러 당할 뻔했고, 판사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재판부, 대한민국 법원은 이미 처벌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게 내란하고 다 연동돼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내란 세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걸로 봐야 되는데, 한겨레에 따르면 반성문 썼다고 서울고법, 서부지법 폭동 2명 집행유예로 감형. 네, 정말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헤럴드 경제는 아예 미담으로 처리했어요. 미담으로.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서부지법 폭도들 반성문 쓰고 집행유예 선처. 아주 온정적으로 기사 썼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분노해야 될 지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법원은 특별재판부로, 조선일보는 폐지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 영장부터 쳤다가 줄기각, 법조계 특검, 자충수 될 수도. 아니,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 법원을 조져야지. 네. 특검을 조지고 있어요, 지금. 응? 이게 말이 됩니까, 교수님? 막걸리죠, 말이 아니라. 아니, 자기들은 도대체 그러면 조선일보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내란 옹호 세력 확실히 맞잖아요. 이 보면 본인들이 자인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기각이 됐는지 보면 사유가 황당하잖아요. 방어권을 보장한다. 좋아요. 우리가 자범도 다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고 살인범도 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란범들이 8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이미 충분히 보장을 해줬어요. 방어권 정도가 아니라 다 인멸을 했어요. 증거를.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제 와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자고 특검이 생긴 것인데 특검에 일반 검찰에 신청한 것도 아니고 특검에서 신청한 거잖아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따위 조선일보 등 내란 우호 세력의 내란 선동 세력의 보도 때문에 간이 배밖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윤건희 일가인데 제목만 살짝 여러분들 또 더위에 화나시니까 속보. 특검, 김 여사 측 혐의별 따로 조사, 최소 휴식일 보장 요청. 네, 특검. 김건희 특검, 김 여사 측 최소 3, 4일 휴식 보장, 오후 6시 조사 종결 요청. 지가 무슨 뭐 독립운동 하다가, 애국운동 하다가 뭐 들어갔나 봐. 여하튼, 특검, 웃기는 소리 하네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헐적 조사를 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간헐적 단식 뭐 이런 거 들어봤는데 간헐적 조사를 해라 뭐 이런 거. 저는 조중동 따위의 쉴드가 안 먹히도록 여러분들이 특검 더 강력하게 수사하라. 그리고 특판 설치하라라고 민주당이 요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듯 언론개혁. 내란 척결도 아직 시작도 못했지만 언론개혁도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청와대에서 발빠르게 KTV를 국민들, 언론사가 편하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문을 개방했고요. 그러면 우리 같이 찍은 건데 너네 나눠주면 어떻게 돼? 라고 기자단이 항의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네 풀에서 뺄게 그냥. 너 풀에서 뺀다고 협박하니까 풀에서 빼? 라고 전속으로 돌렸어요.
자, 이게 엄청나게 큰 이제 언론개혁의 첫 발자국을 뗀 건데, 오늘 이제 그 청와대에서 출입기자 3명을 추가로 등록을 해 주었습니다. 인터넷 기자협회 소속 매체, 저희 고발뉴스, 그 다음에 저희보다 조금 작은 언론사인데요. 뉴스공장이라고 있어요. 네. 뉴스공장. 농담입니다. 박형광 기자. 네. 그래서 그냥 한사에 한 명밖에 안 돼. 신문은 하나, 방송은 한 두셋, MBC 같은 경우. 보통 한 언론사에서 한 명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청와대에는 팬 기자가 한 160명, 카메라 스틸 기자가 한 60명. 그래서 2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일단 저희 고발뉴스 뉴스공장 박형광, 그다음에 장윤선 씨가 하는 뉴스 편의점 취재 편의점. 취재 편의점. 네, 취재 편의점. 이렇게 3개사의 세 기자에 대해서 출입이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내일 출입증, 지난주에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출입증 받고 월요일부터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허가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발뉴스에서 다른 기자를 뽑아서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가는 거고요. 예. 근데 제가 만약에 유고시에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뭐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 다른 기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네. 동시에 못 들어가요.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취재를 시작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 그 뉴스 비평 시간을 살짝 지금 한 5시 정도로 늦춰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취재하고 중간에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건이 허락을 하면 저희가 청와대로 이전하면 청와대 옆에다가 스튜디오를 오픈 바꿔야 스튜디오를 되겠네. 네, 저희가 예. 지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청와대 옆에서 우리 떠하나님 팬클럽, 네, 꾸러미님들도 이렇게 우리 공개 방송도 하고. 그 맞은편에 전쟁기념관 잔디마당이 요새 아주 좋더라고요. 거기 말고 이제 저희는 어차피 가을에 이전하니까 네. 그쪽에다 스튜디오를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에서 입장문이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대통령실 출입언론협회 자격 회복을 축하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기자실 개방 조치로 이후 20년 넘게 청와대 및 대통령실을 공식 출입해온 현업 기자단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정부는 어떠한 공식적 논의도 없이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의 대통령실 출입언론협회의 자격을 밀실에서 박탈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언총이라는 단체가 갑자기 급조화돼요. 이게 내란당이랑 김재철류의 정치 기자들, 언론이 협잡을 해가지고 만든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라고 하는 언총이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대통령 출입 기자 단체를 허가를 해. 지금 원래는 기자협회 뭐 이런 협회에 소속돼야만 청와대 출입할 수 있는데 그냥 청와대 출입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최소한 10개사가 출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근거로 얘네를 출입됐는지도 몰라. 아직까지. 자, 그런데 여하튼 대신에 이제 인터넷 기자협회는 뺐던 거야. 근데 이거 다시 넣어준 것이 불과합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고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공식 성명과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이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조치 등을 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춘추관은 지난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배제된 한국인터넷기자협회를 복권시키며 여기에 포함된 매체들 중 등록 요건에 맞고 출입 등록 신청을 넣은 3개사를 오늘부터 등록시킨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비정상을 정상화한 거인데 왜 간사단은 그렇게 난리를 쳐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해서 이제 간사 기자실이 중앙 기자실이라고 있고 지방 신문 기자실이 있고 우리처럼 이제 뉴미디어 기자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일간사실에 있는 뉴스원 기자님이 어느 순간 내가 총간사다. 그거 잘 모르겠어 어떻게 총간사가 됐는지. 그래서
입장을 냈는데, 요런 입장을 냈어요. 등록 기자단에 이 세 군데가 됐다라며. 고발뉴스 이상호, 뉴스공장 박현광, 취재편의점 장윤선 세 곳입니다. 네, 그러면서 요렇게 얘기합니다. 기자단은 사전에 춘추관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이나 상의도 받은 적이 없었고 당사자인 등록기자단 간사도 전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기자단은 대통령실에 운영위원회를 가장 이른 시간 내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요청해달라라며 이제 항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님들, 간사님께서 되게 화가 나셨는데, 너무 무서워요, 저는. 그래서 왜 화가 났는지 가서 이제 물어보려고, 월요일 날. 가서 왜 간사님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물어볼 거 딱 하나야. 오케이. 뭐 물어보시는 거야, 뭐 묻는 게 기자의 일이니까 그래도 좋은데, 하나 나도 물어봅시다. 지난 정권 때, 윤석열 정권 때,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 언총이라는 거 만들어갖고, 그때 이렇게 뭐 대거 뭐 최소한 10여 개사 언론사 기자들을 청와대 출입 기자로 등록시키고 지금도 계속 그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간사님 그때도 이렇게 대통령실에다 운영위원회를 빠른 시간 내에 개최해달라고 요청하셨었어요? 안 하셨잖아요. 근데 왜 지금 해요? 이재명 대통령과 언론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세요? 라고 내가 꼭 물어볼 건데 물어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